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2일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보협력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여기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걱정, 우려, 또 국민들의 불안함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 5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일단 이 회의 어떤 겁니까? 예, 한미 국방장관 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 협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미 동맹 군사적 차원의 이 상징과 같은 회의입니다. 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양측 국방장관은 북한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제반 동맹 현황과 관련해서 연합방위 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요. 나아가서 미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의 다양한 과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까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회의입니다. 네,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연례 회의고 얘기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조금 올해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미 연합훈련 기조가 지속이나 유지가 아니라 확대로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죠. 핵심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 과거는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런데 보다 연합군사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는 확장 억제에 있다고 봅니다. 확장 억제네. 결국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역량을 갖춰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건데요. 네. 이 확장 억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연속선상에 있는데 네. 이번에 아주 이 정보도 공유하고 협의 절차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미국 전략 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한반도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논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종섭 국방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 수준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SCM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전략 자원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이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즉 북한이 더욱더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즉각적인 대응 못지않게요. 즉각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네.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을 위협하고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미국 전략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주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 배치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것을 갖다가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가장 또 까다로워하는 비연비 폭격기를 비롯해서 B2 다양한 전략 자산들이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조금 안심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공동 성명을 내면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 우리 국방장관과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한미 간의 협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나 이런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북한이 의도하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네. 불법적인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한 거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요. 이러한 부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서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네네. 이런 것을 다시 우리 양측 국방장관 간의 합의인 SCM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긴 합니다만 좀 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북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국방 말고도 외교나 통일부 차원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만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그런 네. 효과를 거두는 거죠. 섣불리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차원. 국방부는 그 강력한 억제라든지 예방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도발이 좀 우려됩니다. 어젯밤에도요. 탄도미사일 단거리 한 3발 정도를 발사하고 포사격을 또 고성군에서 관측될 정도로 했다라고 하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NLL 이남에 이제 민간 피해가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전략 차원이라면은 어쨌든 작년 1월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핵무력 건설을 꾸준히 하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지를 얻겠다. 그것을 얻기 위한 일련의 도발의 연속선상에 있는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네. 한미 연합군사 공중훈련이죠. 공군훈련인데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을 이간하는 거죠. 네. 한국 내에 왜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면서 연합군사 훈련을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지를 얻겠다 하는 대전략 하에서 전술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의 의지로 비질런트 스톰이 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내일까지 연장됐고 직접 미국에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는데 북한이 이 공군 연합훈련, 공군력 폭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군사력이거든요. 네, 공군력. 공군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그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합군사 훈련을 하니까 그때마다 과거에는 사실은 연합군사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하거나 이렇게 북한도 맞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의도적인 긴장 조성인 거죠. 네. 이러한 연합군사 훈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면 한국 사회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북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강한 억제력을 과시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북한이 긴장의 판을 만들고 거기에 말려들게 하려는 또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뭐 중국을 의식하거나 이러지 않고서 마구 군사적인 이제 도발을 감행합니다. 과거에는 좀 중국의 정치 행사 같은 것들도 좀 눈치를 봤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의 대화라든지 다자 무대를 다시 좀 강조해서 북한을 도발을 줄이고 대화의 유용성을 좀 찾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예, 뭐 북한 위협에 대해서 전 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은 준비되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통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만 이제 저는 국방부 차관으로서 그렇죠.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차관님께서는 또 워낙 쪽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밝으시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물량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도발을 일삼는 것, 일종의 재고된 이제 무기들을 다 사용하고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놨거든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북한이 어쨌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새로운 걸로 보충하려는 계획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것이 수반되는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뭐 차관님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군이 대응이라던가 대응 사격 훈련을 하면서 또 과거에 지금 현무투의 낙탄 사고도 그렇고 이게 대응이 제대로 되느냐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현무투 낙탄이라든가 이번에 패트리엇 뭐 이렇게 발사 대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동시에 약속드릴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서 더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실패가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길 국민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핵실험 얘기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될 텐데요. 미국 중간 선거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를 대충 예측한 것들을 보면 굳이 핵실험해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핵실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곧 감행할까요? 뭐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어떤 핵실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핵실험을 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탄도 하나를 폭발력을 강하게 하려는 그런 실험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다만 그것의 수준을 수소폭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또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차원의 핵탄두로 이렇게 실험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기술적 준비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특정 시점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는가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또한 그러한 핵실험을 예방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 핵보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정책의 중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폐기 논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이런 긴장 고조 상황에서는 사실 9.19 군사합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방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사실상 지금 폐기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 우리 국방부는요. 북한이 9.19 합의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위반할 때마다 우리 합참을 통해서 북한에 이것을 갖다가 위반을 경고하고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위반한다면은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저희가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9.19 군사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